거꾸로 교실에서 거꾸로의 의미는 플립트 러닝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의 수업에 있어서의 일종의 관계, 주도성, 역할에 관해서 완전하게 반전을 시켜버려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그동안에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중시했다면 같이 하는 걸 훨씬 중요한 방식으로 바꿔버리고 지식이 중심이 됐던 거를 학습하는 방법,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데서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생각을 기존의 교육에 대한 관점 자체를 완전히 사실상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교육이 뭔지 다시 생각을 해나가자 이런 맥락에서의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제 보셔야 될 거고요. 저희가 그 뒤에 갖다 붙인 게 사상치대 수업 프로젝트라고 하는 완전한 문제 해결 지향의 교육, 그러니까 그것도 협력적인 문제 해결 지향의 교육 이런 개념을 만들고 이걸 실제로 학교에서 막 확산을 시켰어요. 거꾸로 교실도 그렇고 사상치대 수업 프로젝트도 그렇고 돌렸을 때 아이들이 변화하는 거는 너무 이제 감동적일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걸 좀 더 응축해서 간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지향을 하는 교육 과정이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딱 그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그 당시 가장 그러니까 후원과 저희의 프로젝트에 그 기여를 해주고 있던 C 프로그램 쪽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 정도면 실험 학교를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시작할 때 12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 거의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됐고 교사도 6명이 시작해서 지금 9명, 10명까지 지금 늘어났어요. 아주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아이들. 그러니까 흔히 기존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낙담하고 혹은 낙오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아이들. 수준 차이도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고 리드하는 그런 식의 역량을 길러가는 아이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 왔어요. 미래교실 네트워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거꾸로 교실 실험이었어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를 중단하고 완전하게 학생들이 동료학습 중심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계속 실현을 하고 증명을 해낸 거죠. 원래 저희의 목적이 그냥 교과 교육을 뭐 더 잘해서 성적을 올리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21세기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교육을 하면 이 시대에 21세기에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KBS에 있을 때 했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2013년도에 그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기획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 상황, 수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황. 근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미래 교육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몰입을 하고 종합적으로 역량이 성장하는 이제 현상이 나오는 거죠. 방송에 대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 방송을 보고 감상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후속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선생님들은 게시를 해주셔라 라고 했는데 그때 한 50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그 메시지를 막 올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초기 한 200명 정도? 그래서 이분들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에 참여했던 선생님, 그 다음에 방송을 보고 굉장히 빨리 시도해보고 진짜 돼요 이런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한 10명 되셨고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막 확산시키는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확산시키기 시작을 하고 저희는 또 그걸 추적을 하면서 이 선생님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2014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의 교육청들의 요청에 의해서 연수를 하기도 했고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기존의 수업 시간을 가득 채우던 가르치는 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으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해오던 거를 하지 못하게 손발을 탁 묶어버리니까 오히려 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막 진화를 하거든요. 개별적인 선생님들의 쌓인 노하우들을 또 연수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렇게 나누고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잠재력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만 기회를 만들어 드리면 엄청난 폭발력과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한 그 내용이고, 그게 사실은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힘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는 초기에 오해가 되게 많았어요. 방송을 통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막 영상을 찍고 막 이런 거를 안 했다가 준비 과정으로 이렇게 막 많이 넣었더니, 거꾸로 교실은 영상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했던 표현은 영상은 딱 눈곱만큼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환점을 만드는 용도인 거지, 교육은 그 영상을 가지고 벌어지지 않는다. 어떤 계기가 돼서 만들고 선생님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해서 끌고 나갈 건지, 이쪽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진짜 핵심적인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문제는 아니고, 핵심적인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상체대 수업 프로젝트도 다들 이제 많이 헷갈려서 기존의 PBL하고 뭐가 다르냐. 저희는 PBL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잖아요. 저희는 영어로는 사상체대 수업 프로젝트를 PSOL이라고 표현해요. PSOL. 그래서 Problem Solving Oriented Learning.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 학습하자는 의미라면, PSOL은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를 배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지향점이 전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역량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알거나 무슨 방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역량을 길러내는 것인데, 역량이란 결국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역량교육이란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기획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들을 계속 성찰을 통해서 반복을 하는 것. 이 반복을 통해서 일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고, 그게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연결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란 이게 역량이에요. 역량의 본질.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교육이란, 저희가 사상체대 수업 프로젝트에서 얘기를 했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교육과 본질적으로 궤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 프레임워크의 이제 구조인 거고요. 흔히 미래 사회에는 학교가 없어질 거다라는 예측들이 존재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는 유엔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래 학교에 대한 예측에서.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AI가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거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학습을 AI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서 다시 채워줄 방법을 찾아내고, 뭐 이런 식의 멋지죠, 멋있는 디자인인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딱 기존의 학교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라면 그렇게 대체가 가능해요. 기존의 학교가 갖고 있던 기능이란 교과 교육, 교과 학습을 시키는 역할이라서, 그건 AI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미래 교육 프레임워크, 미래 역량, 이쪽으로 이동이 돼버리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처럼 정답이 있는 교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식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건 기계가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결국은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학교의 존재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사의 존재 이유가 생겨나는 거고, 저희가 해보면 해볼수록 이걸 이 아이들의 발달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고, 교사의 역량도 굉장히 고도화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미래 학교라면, 제대로 된 미래 교육이라면 교사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 학교도 필수적이다. 대신 형태는 대단히 달라질 수 있겠다.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동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예측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이것도 저는 미래 학교에 대한 예측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평생교육에 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비판적 성찰들을 하거나 뭐 예측을 할 때 저는 평생교육이 지금 갖고 있는 한계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 갖고 있던 한계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학교 교육은 교과 중심으로 쪼개서 교과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집중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뭔가 나중에 그걸 어디다 써먹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일반적인 학교 교육이 실제로 그렇진 않죠. 쌓아온 것은 사실은 최종적인 시험을 보고 나면 사라져버리고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배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평생교육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이게 아닐까 싶은 거죠.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만들어지고 되게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게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는 평생 배워야 된다니까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쓰는지는 모르고 교육은 그냥 하면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밸류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림을 안 그리는 거죠. 교육의 목적이 결국은 배운 것이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생교육에 사회적으로 세금과 또 다른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러려면 관점이 다시 역량 중심의 교육,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육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의 철학, 교육의 방법론, 그러면서 구체적인 커리큘럼까지 정말 대대적인 혁신, 개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가 세금을 내서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